저는 이제 일단은 손실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도 회사를 운영을 하고 회사의 운영에 있어 차질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손실이 적은 저위험. 근데 물론 수익은 높진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주로 회사에서 이제 단기 사채라든지 뭐 CMA라든지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일 이율이 적은 이제 단기 사채라든지 CMA도 하지만 좀 위험도가 있고 또 이율이 높은 뭐 투자라든지 이런 거를 좀 포트폴리오를 갖고 좀 섞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익률이 그래도 연간 지금 5에서 7% 정도 나고 있어요. 나쁘지 않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투자자문사를 가지고 계시는데 혹시 대표님은 자산 관리를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저희가 이제 자문사를 설립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든 앞으로의 미래 준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준비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들도 요청이 왔고, 그래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 회사부터 먼저 시작을 했어요. 이제 저희 회사가 이제 어쨌든 제가 대표로 있으니까 저희 회사에 어떻게 보면 이제 양윤수 대표님이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저희가 보고서도 받고,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저도 2019년에 이제 회사 오픈해서 벌써 이제 8년이 넘었는데, 이게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막 바쁘고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정말 앞만 보면서 막 뛰어다녔던 것 같아요. 지금도 후회하는 게 한 4, 5년은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앞만 보러 갔었던 것 같고, 얼마 돈이 나가는지 얼마를 버는지도 숫자로 정확하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앞만 보면 달려갔던 것 같고, 양 대표님한테 관리를 받으면서 좀 이제 뒤도 돌아보고 미래 계획도 세우고 지금 막 매출과 지출 통제도 하면서 제 재무적인 목표를 세워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한참 좋은데 대표님 주식을 하시나요? 사실 전 주식을 거의 한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요. 국내 주식도 그렇고,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가 제 2명인데, 아이한테 증여한 거, 테슬라를 사서 이제 애들한테 증여해 준 거 외에는 주식을 사람들이 이제 저보고 주식을 되게 많이 할 거라고 되게 의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계정도 없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하진 않아요. 왜냐면 무서워요. 그리고 저는 제 성격상 거기 주식에 돈이 들어가 있으면 그것만 쳐다볼 것 같아요. 이 일에 집중을 못하고 너무 그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서, 사실 뭐 요즘 뭐 주식도 그렇고 뭐 코인 이런 쪽도 아예 저 손을 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주식 대신 어떤 투자를 대체로 하세요? 저는 이제 일단은 손실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도 회사를 운영을 하고 회사의 운영에 있어 차질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손실이 적은 저위험. 근데 물론 수익은 높진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주로 회사에서 이제 단기 사채라든지 뭐 CMA라든지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일 이율이 적은 이제 단기 사채라든지 CMA도 하지만 좀 위험도가 있고 또 이율이 높은 뭐 투자라든지 이런 거를 좀 포트폴리오를 갖고 좀 섞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익률이 그래도 연간 지금 5에서 7% 정도 나고 있어요. 나쁘지 않죠. 생각보다 높은데요? 네, 높아요. 저는 이제 저도 처음에는 사실 CMA 이거 넣어서 이거 해봐 3%, 2% 막 이런 얘기해서 저도 사실은 양 대표님이 시켜서 그냥 군말 없이 하자 전문가니까 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수익률을 되게 우습게 봤어요. 우습게 보고 일단 바쁘니까 그래도 돈이 노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일을 해야 되니까 하자라고 했는데, 이게 참 무서운 게,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1년에 뭐 7%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5년이면 25%예요. 근데 이게 복리시 작용이 있어서 5년이면 30%의 수익이 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내가 주식해서 5년에 30% 나면 주변에서 잘했다고 할까요? 못했다고 할까요? 손실 없이 30%를 했다면 제가 볼 때는 주식 투자들이 물론 뭐 2배, 3배 요즘 장이 뭐 5천 앞둔다 그래서 뭐 많이 먹었다고 하지만, 저는 그거는 사실 전혀 부럽지 않거든요. 그건 게임이 끝나봐야 되는 거고 통장에 들어와 봐야 되는 건데, 이게 약간 허상이라고 좀 보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안정적으로 손실 없이 30%를 한다면 그 투자는 제가 볼 때는 성공적이라고 생각해요. 뭐 아예 없을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포트폴리오를 짜서 하면은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요즘 뭐 KB 부자 보고서라든지, 제가 뭐 예전에 뭐 자료 있겠지만 뭐 신라 호텔에 있는 삼성증권 S&A도 가서 이 부자들의 포트폴리오를 사실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면 대부분 뭐 부동산에 한 뭐 20, 30%, 뭐 주식에 20%, 뭐 코인에 10%, 나머지는 현금성 안전자산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왜 저 사람들 저렇게 돈이 많은데 왜 부동산 안 사고, 왜 주식이나 코인 투자 안 하고, 왜 저렇게 그냥 보수 운용하지? 5, 7%?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뭐 그분들처럼 당연히 뭐 자산이
많은 건 아니지만 일단은 자산을 안정적으로 지켜가면서 늘려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를 양 대표님 오고 나서 한 4년 정도 운영을 해보니까 그걸 제가 이제 알겠어요. 3에서 5%를 우습게 봐서는 안 된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저는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이긴 합니다. 근데 5년에 30%면 솔직히 말하면 안 할 이유는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안 할 이유가 없는데 그럼 왜 안 하냐 사람들이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 돈이 일반 은행이나 시중은행 증권의 회사에 가면 작은 돈을 가져가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수수료가 안 되기 때문에 수익률이 안 나오니까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일반적으로 막 압구정에 무슨 PB센터 막 의리의리하게 해놨죠. 근데 그 사람들이 공짜로 해줄까요? 은행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데 이런 우리가 판매한 상품 안에는 한 15%의 수수료가 들어있다고 봐요 저희는. 그러니까 고위험을 추천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건 아셔야 돼요. 진짜 자산가들한테는 고위험 추천 별로 안 해요. 빵이 크니까 거기에 수수료가 작아도 본인이 받는 크니까 인력이 달라붙어서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 정도는 없지만 양 대표님이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을 모셔와서 작은 자산이지만 운용을 해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서비스를 저는 받아보니까. 그래서 저는 어제도 양 대표님이랑 한 3시간 정도 경영 막 했는데 앞으로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되냐 고민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하면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안 좋은 투자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비중이 큰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고위험에. 제일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지금 원장님들도 요즘 뭐 매출도 많이 경기가 안 좋고 이거를 상회하려고 너무 한 번에 주식에 좋다더라. 지금 사람 다 주식하잖아요, 국장을. 네, 맞아요. 근데 그냥 무지성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분위기를 봐서. 근데 그 비율이 작아야 되는데 포트폴리오를 짜서 그냥 한 방이야 이렇게 가면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오히려 주식이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본업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했는데 저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목돈이 모일 때까지는 주식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다. 비율을 정해서 그 안에서 내가 이거 잃어도 임팩이 없을 정도로 해야 되는데 이 모든 상황을 한 번에 역전해서 물론 운이 좋아서 역전이 되면 좋겠지만 지금 아시겠지만 잃을 게 많아지거든요. 좀 나이가 먹어갈수록 지킬 게 많아지기 때문에 젊고 혼자고 뭐 그러면 저는 좀 모르겠지만 이제는 안정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패의 확률을 줄여야 돼요, 지금은. 왜냐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힘들거든요. 돈 벌기도 힘들고, 체력도 딸리고, 그리고 경쟁도 심해지고, 경기도 안 좋고, 지금 안 좋은 악재들이 많은데, 그 악재를 한 번에 내가 일어서겠다? 전문가가 아니고 공부도 안 했는데, 그건 정말 무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지금 아무리 장이 좋아도 주식 투자를 모르니까 겁이 나서 그냥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도 약간 실패한 투자 경험 좀 있으신가요? 네, 이게 제가 지금 경험에서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투자 실패한 게 좀 있어요. 이게 참 이거 얘기하자면 따로 뭐 영상을 찍어도 되는데 일단은 제일 문제가 비율, 무리해서 한다. 근데 그 무리해서 하는 투자가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집을 산다. 그런 거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거주를 하면 되니까. 리스크 해지가 되잖아요. 집값이 떨어져도 그냥 내가 살 집이야 하면 되는데 주식은 내가 살 게 아니니까 거기 목돈이 날아가니까 그러면 안 되고 넌 그럼 뭐 투자해서 실패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전 부동산 투자를 좀 잘못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상가를 좀 사가지고 지금도 그냥 공실은 없지만 이익도 별로 안 나고 그냥 누가 좋다 같이 하자 그래서 막 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공부 없이 그냥 대략적으로 되겠지 되게 자만했죠. 그래서 그랬던 경우도 있고 아까 말했던 실패는 아닌데 돈을 너무 통장에 운영자원 같은 경우를 그냥 일반 통장에 너무 넣어놨던 게 제일 실패한 투자. 돈을 막 괴롭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단 말이에요. 금요일날 운영자금 쓰고 남은 거 있으면 CMA 무조건 나요. 3일이라도. 그런 습관을 다 들여놨어요. 예전에 그런 습관조차 없었어요. 바쁘다 보니까 뭐 얼마 나오겠어요. 근데 그 이자도 꽤 되더라고요. 모으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딱 운영자금 쓴 만큼 금요일날 딱 어느 정도 쓰고 나면 CMA나 IP에 넣어놓고 예를 들어 세금 낼 돈 있다. 그러면 미리 이제 단기사채 해놔서 이율 뭐 3에서 4% 먹고 이런 식으로 돈을 내가 잘 때도 이래야 되니까 돈을 계속 괴롭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걸 왜 안 했을까? 옛날에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운용할 수 있는 그런 단기적인 운영자금인데 단기니까 안 하고 장기면 장기니까 안 하고 그랬던 케이스가 있어서 참 그게 되게 그것만 해도 정말 컸을 텐데 그땐 이런 걸 몰랐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엄청 꼼꼼하게 굉장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이건 다른 얘기긴 한데 어쨌든 이제 제가 볼 때는 목표 제가 어제도 이제 양 대표님 얘기한 게 3시간 동안 목표 얘기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고 싶다. 목표 설정을 해야 되고 지출, 매출을 적어야 돼요. 제가
제가 이제 따로 드리고 싶은 제 팁은 이게 머릿속 생각하면 안 되더라고요. 저도 지금 여기 막 다 뭐가 적어놓잖아요. 이렇게 막. 이제는 정확히 숫자를 적어놓고 이걸 제가 이제 지금 올해부터는 이제 모니터에 붙여놓던 모니터에 띄워놓던 게 내 목표를 딱 띄워놓으려고요. 그게 사람이 갈망하고 막 원해야 되지. 아, 열심히 하면 되겠지. 물론 됩니다. 되는데 그런 이제 매출과 지출을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뭐 저 유튜브 하는 내용 거기 또 모르지 않아요. 뭐 어렵지도 않아요. 뭐 매출 지출 통제하는 거, 매출 지출 확인하는 거. 근데 막 여쭤보잖아요. 몰라요. 한 번도 써본 사람이 없어. 머릿속으로만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정확치 않아. 그러니까 이게 구체화가 안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게 통제가 안 되는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것도 상담도 보면 되게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체킹을 해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이제 은행에 오래 다녔지만 10년 다니고 이제 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축구 선수나 뭐 야구 선수 유명한 류현진도 그렇고 다 코치가 따로 있잖아요. 그 코치가 류현진보다 야구 잘할까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코치가 필요할까요? 객관적으로 봐주고 그 의견을 듣고 내 생각이 맞는지를 확인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그런 프로들도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확인도 해야 되고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어딘가에 꽂히면 그렇게 생각이 이렇게 치아가 좁아져요. 나도 모르게. 또 욕심이 생겨요. 예, 욕심이 생기고. 그게 주식 같은 게 그렇거든요. 근데 그 시야를 늘려줘야 돼요. 모든 유명한 우리가 이제 가장 대입하기 운동선수도 무조건 좋은 코치가 있어서 되는 것처럼 분명히 저는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뭐 좋은 코치님도 계시고 저도 이제 올해 2020년 와서 이렇게 하면서 관리도 꼼꼼하고 제 목표 딱 가지고 저는 이제 사실은 뭐 빚이 많아서 빚을 많이 빨리 갚는 걸로 목표로 그게 이제 내 미래다. 빚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 어제도 한참 얘기했습니다. 조금 집에 가서 어제 맥주 한잔 했는데 씁쓸해가지고 언제 갚나. 하여튼 뭐 그랬던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은 뭐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솔직히 담백하게 제가 드는 생각 궁금하실 것 같아서 너는 잘하고 있냐? 라고 얘기하는데 저 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 뭐 잘한다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 저도 내 것부터 잘 챙기고 하는 사람들 잘 되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영상으로 좀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